네, 월요일 이 시간 함께하는 승문규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깐깐한 경제에 꼬집어드리는 스마일보이 승문규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해주신다라는 주제가 네네. 부모님 간병 대비하지 않으면 자녀의 노후는 위험해진다. 맞아요. 였거든요. 사실 자녀가 만약에 부모님 병원비나 뭐 간병비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라 그러면은 이건 정말 뭐 나가는 돈이 무서울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 아마 이걸 좀 현실적으로 짚어 주신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모님 간병은 사실 부모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 세대가 책임져야 된다면 자녀분들은 하고 있던 저축이 중단되거나 넣고 있던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나 또는 저축을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생기는데요. 네. 그래서 미리 대비하고 점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미리 그래서 대비하고 점검하는 것, 깐깐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혹시 승문규 전문가에게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듣고 싶다, 깐깐하게 점검을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샵 0999로 상담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일단 먼저 상담을 해주신 사연부터 저희가 살펴볼게요. 네. 방송에 맞게 재구성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51세 남성이고요. 혼자서 79세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정정하셨던 어머니가 넘어지시면서 허리 골절이 생겨 정형외과에 입원하셔서 2개월간 간병인을 사용했습니다. 그동안 제 월급 430만 원 중에 생활비, 대출이자 보험료 등 310만 원 빼고 원래는 120만 원씩 제 노후를 위해 꼬박꼬박 저축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머니 병원비에 간병비까지 내다 보니 제 저축이 한순간에 0원이 되더라고요. 퇴원 후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어머니 보험에서는 간병인 비용이 나오지 않고 입원 일당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보험인지 확인을 좀 하고 싶고요. 제 보험에는 간병인 보장이 있는지도 전반적인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사연 갖고 계신 가정들이 요즘에 참 많으세요. 맞습니다. 일단 사연자분 소득이 430만 원 정도인데 원래는 본인 노후를 위해서 매월 120만 원씩을 저축을 해오셨는데 이제 어머님의 입원으로 인해서 0원이 되셨다고 해요. 맞습니다. 이게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였다고 하는데요. 네. 기존 저축도 좀 깼어요. 이 어머님에게만 들어가는 돈이 체감상 월에 한 200만 원 정도 되셨는데 네. 이 상황이 또 발생하고 나니까 아드님 노후 준비는 올 스톱이 됐고 이 내고 있던 보험료라도 깨서 생활비를 보태야 하나 고민까지 생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님 보험이 있으셨잖아요. 네. 보험금이 좀 뭐 잘 안 나왔나 보네요. 맞아요. 이게 보험이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네. 다만 간병 상황에서 돈이 안 나오는 보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데 이런 게 체크가 안 됐었구나. 맞아요. 네. 이 어머님 보험료로 매달 돈은 작지 않아요. 27만 원 정도 내고 계셨는데 네. 이 보장 내용을 살펴보니까 정작 지금 필요한 간병비가 아니라 다른 보장으로 돈이 새고 있었던 거죠. 그럼 어머니 보험이 어떤 보험을 가지고 계셨냐면 총 3건 가입 중이셨는데 종신보험 한 건이 월 15만 원, 네. 보장 내용은 사망보험금만 5천만 원 돼 있었고 암보험 7만 원은 암진단비 3천만 원, 암수술비 300만 원, 암입원비 5만 원을 보장받고 있었고요. 이 건강보험 한 건에는 5만 원 정도 납입하고 있었는데 질병 입원 일당 2만 원, 상해 입원 일당 2만 원, 질병 수술비 30만 원을 보장받고 있었습니다. 뭐 어디에도 간병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고 맞아요. 뭐 지금 다치신 것과 관련 있는 것도 정말 뭐 입원 일당 그 정도인 것 같네요. 맞아요. 네, 네. 와, 사망보험금만 제일 보험료가 지금 제일 크시네요. 맞아요. 사망보험금만 제일 컸는데 어머님 연세가 79세였잖아요. 네. 지금 가족들에게 필요한 건 돌아가신 뒤에 목돈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 매달 나가는 병원비나 간병비거든요. 네. 그런데 보험료의 절반 이상이 사망보장에 묶여 있었고 입원비도 뭐 15만 원이면 되게 다행이지만 하루 네. 입원하면 2만 원밖에 나오지 않아서 2달간 병원비, 간병비 비용이 9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걸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머님 보험이 이미 27만 원도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담의 핵심은 보험료를 추가 가입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어머님의 보험의 다이어트와 체질 개선이 먼저였고요. 네. 가장 먼저 이 부담스러웠던 종신보험은 해지가 아니라 절반 정도만 감액하게 되면 사망 보장이 5천만 원에서 2,500으로 줄어드는데요. 네. 이 사망보험금은 남겨둔 이유가
장례비 정도는 대비하는 목적으로 두고 매달 나가는 보험료를 15만 원에서 7만 5천 원으로 낮춰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건강보험안에 질병 입원비 2만 원 있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삭제를 했는데 사실 지금 질병으로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래 남겨두질 않죠, 병원에서. 맞아요. 다 통원하라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해서 보험료가 또 싸지도 않았어요. 2만 5천 원 절감됐고요. 네. 이 암 입원 특약도 삭제해서 만 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들을 찾아내서 삭제를 통해서 매달 11만 원의 보험료를 절감해 드렸습니다. 정말 항목별로 이렇게 따져 보니까 뭔가 확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보험료가 11만 원이나 줄었는데 네. 이것만 들으면 또 동키분들은 그러면은 보험료가 이렇게 줄면 보장이 안 그래도 뭐 없었는데 더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알짜배기는 남겨드렸는데요. 네. 먼저 큰 병에 걸렸을 때 목돈이 나오는 암 진단비는 그대로 유지했고 장기 입원 가능성이 있는 상해 입원 보장도 그대로 뒀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가성비가 떨어지는 보장들을 줄이면서 보험료를 11만 원 낮춘 거고요. 네. 이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게 만든 게 핵심입니다. 이 보험은 잘 아셔야 되는 게 가입하는 것보다 끝까지 유지해야 혜택을 보는 상품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유지할 수 있는 보험을 들어라. 맞아요. 항상 강조를 하세요. 정말 지금까지 이야기만 들어도 내 상황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것만 덜어내도 보험료 부담은 일단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건 또 전문가의 몫이겠죠. 우리 동키 여러분들도 새해가 가기 전에 이렇게 꼭 필요한 것들을 점검하고 또 덜어내고 채우고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많이 아낄 수 있다라면은 가정 경제에도 참 많은 도움이 되고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단 주제가 부모님 간병 대비하지 않으면 자녀의 노후는 위험해진다. 이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오늘의 사연자분이 평상시에 본인의 노후를 위해서 120만 원씩 저축을 해오고 계셨는데 어머님께서 입원을 하시면서 병원비와 간병비를 아드님께서 부담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저축도 못하고 오히려 마이너스인 상황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보험이 있으셨어요. 없으셨던 게 아닌데도 필요한 보장은 하나도 지금 보상을 못 받고 계시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일단 승문규 전문가가 어머님의 보험을 먼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11만 원을 점검하고 조금 불필요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드님의 보험도 중요하지 않나요? 맞아요. 이 아드님도 보험을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 연세가 아드님이 한 51세. 50. 네. 이 사연자분도 어머니와 동일하게 혼자셨는데 네. 이 종신보험을 한 건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실손보험 한 건, 건강보험 한 건 해서 매달 3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분한테 했나 보다. 똑같이. 맞아요. 정답이에요. 이 담당하는 설계사가 동일해서 네. 종신보험은 같은 분한테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보장 내용은 사망보험금이 7천만 원, 그리고 암진단비 3천만 원, 입원 일당 3만 원, 실손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사연자분도 간병 보장을 좀 걱정했잖아요. 네. 그 간병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실 30만 원의 월 보험료면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간병비 보장이 아예 없었다는 게 안타깝네요. 맞습니다. 이 51세 싱글이신데 네. 싱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죽어서가 아니라 살았을 때 아프거나 다쳤을 때 대비를 하기 위해서 보험을 준비해야 하는 건데 네. 그런 준비들이 다소 미흡한 상황이었습니다. 맞아요. 싱글이시니까 정말 죽어서 사망 보장금을 누구에게 남기는 게 중요한 게 그쵸. 아닌데 종신보험에 이렇게 많은 보험료를 좀 내고 계셨고요. 네네. 일단 그러면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신 건데 조정을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우선 목적에 따라서 보험 정리를 좀 했는데 네. 싱글인 남성 종신보험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물론 앞으로 더 그렇죠. 만약에 달라질 수 결혼을 있지만, 한다면 필요하겠지만 네. 현재 결혼 계획도 없고 자녀도 없기 때문에 네. 이 불필요한 종신보험의 경우는 아깝지만 좀 정리를 했고요. 네. 여기서 발생한 해지한금은 어머님의 의료 예비비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손보험은 그대로 유지하고 건강보험 중에 또 불필요한 특약인 입원비는 삭제해서 유지하기로 했고요. 이렇게 조정을 하니까 기존 30만 원의 보험료가 21만 원이나 줄여서 9만 원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30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지금 21만 원이나 줄여주신 거네요. 그만큼 보험료가 비쌌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 보장금처럼 싱글이신데 목적에 맞지 않은 보험료가 정말 크게 나가고 있었던 거고, 저 갑자기 생각났는데 어떤 분들은 저처럼 결혼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그 정기보험이라는 걸로 그렇죠. 준비하면 그때 더 만약에 자녀가 태어나면 그때 정기보험 네. 준비하시면 되는 훨씬 거죠. 저렴한 비용으로 충분히 맞아요. 또 보장이 가능하다고 저도 주워 들었어요, 전문가님께. 네.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점검의 기본이 불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삭제를 한 후에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부족한 보장은 어떻게 채워주셨나요? 네, 우선 사연자분이 가장 걱정하고 계신 간병인 보장을 먼저 채웠는데, 아프거나 다쳐서 간병인을 사용하게 되면 일반 병원에서는 15만 원, 요양병원에서는 6만 원,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에서는 7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채워드렸는데요. 네, 이게 그냥 숫자만 얘기하니까 좀 와닿지 않잖아요. 네, 어머님하고 동일하게 이 정형외과에서 2달 정도 간병인을 사용했다. 그러면 그냥 병원이시니까 15만 원 60일 해서 9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럼 간병인 보장만 넣었느냐? 이 보장 외에 부족했던 보장들이 있었어요. 네, 우선 암 진단비는 있었지만 암 치료비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이 비급여 암 치료비를 대비할 수 있는 암 치료비와 그리고 내심장 진단비도 없었어요. 네. 그 진단비도 보장 범위 넓게 그리고 치료비도 넣어서 보험료는 12만 원 정도로 보완했는데요. 이 생존 보장은 기존보다 더 확대해도 보험료는 9만 원 정도 기존보다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머님 연세가 지금 79세. 꽤 맞아요. 있으신 편인데도 이런 암 주요 치료비 어머님 게 아니라 네. 본인 거. 네. 네. 제가 지금 이거 항목 살펴보고 있느라고 그렇구나. 맞아. 51세 맞아요. 아드님 거 필요한 것들을 정말 다 넣어 주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간병인 보장이 이게 1년이 어쨌든 365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던데 맞아요. 이게 얼마나 보장이 되는 거예요? 모든 병원이 365일 되진 않고요. 네, 정신병원, 한방병원은 180일이 보장입니다. 네, 그 외 요양병원을 포함해서 모든 병원은 365일 보장이 되는데요. 네. 단 모든 보험사가 이렇게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네. 보험사마다 다르니까 간병인 보험을 가입을 한다면 며칠 보장이 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 보장받는 기간, 몇 세를 받을 건지, 그리고 보장받는 금액은 얼마인지 꼼꼼히 따져보시길 게 중요하고요. 사연자분처럼 부모님 간병은 부모님이 준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자녀들이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부모님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면 자녀들이 좀 준비를 맞아요. 해라라고 하는 게, 부모님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결국엔 그게 자식들이 좀 부모님 병원에 계실 동안에는 다 챙길 수밖에 맞아요. 없으니까 이 자녀들의 지출로 이어진다. 이것 때문에 좀 자녀들이라도 부모님 걸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라. 맞습니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일단 사연자분 경우에는 이제 어머님 간병비, 뭐 병원비 이런 것 때문에 본인 저축도 이제 스탑을 하시고 또 마이너스인 상황이 되셨는데,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맞아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의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서 먼저 비상금 통장을 만들었어요. 네, 그 통장의 재원은 어머님 종신보험 감액을 통한 해지환급금과 네, 사연자분의 종신보험 해지환급금을 먼저 넣어두었고요. 그리고 보험료가 좀 줄었잖아요. 어머니 보험료 절감액 11만 원과 본인 보험료 절감액 9만 원 해서 20만 원 정도도 이 비상금 통장에 매달 넣기로 했습니다. 네. 이 비상금은 어머님 보험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나 갑작스럽게 지출이 발생됐을 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연자분의 노후를 위한 저축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비상금 통장까지 전문가님을 만나면서 또 새롭게 만들게 됐네요. 맞아요. 그리고 다시 저축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뭔가 일상을 좀 되찾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이게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분이 기존에 저축을 어떻게 하고 계셨냐면 네, 120만 원을 한꺼번에 적금을 하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문제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한꺼번에 또 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0만 원에 대한 저축도 목적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축할 때도 좀 목적별로 한꺼번에가 아니라 나눠서 하라는 거네요. 맞아요. 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네. 담지 말고 나눠서 담아라. 네. 이렇게 했고,
우선 사연자분 보험 조정을 통해서 비상금 통장을 만들어 드려서 이 매월 정기적으로 하는 저축은 절세 계좌 위주로 저축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어 드렸는데요. 먼저 ISA 계좌 들어보셨죠? 네. 이 부분 만들어서 매달 50만 원씩 납입하고 이게 만기가 3년이에요. 이 3년 만기 시에 이자나 수익이 생기면 200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계좌의 운영 대상은 S&P 500과 나스닥 100 위주의 ETF를 구성해 드렸고요. 이 3년 만기가 됐다. 근데 만기 금액이 사용할 출처가 있으면 사용을 하시고 네. 따로 사용할 부분이 없으면 이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도 가능해요. 네. 그리고 이전 금액의 10%는 또 세액공제 혜택도 줍니다. 만약 이전하게 되면 추가적인 노후자금 준비도 가능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은 ISA 계좌에 월 50만 원씩이니까 네. 70만 원이 남네요. 계산 잘 하시는데요. 120 빼기 50은 70. 맞아요. 이 남은 금액도 이제 노후 대비를 하실 수 있게 연금저축펀드 30만 원, 네. 비과세 변액연금 40만 원으로 구성해 드렸습니다. 참 이것도 분리를 하셨네요. 맞아요. 이게 100% 연금저축펀드로 왜 다 안 했느냐? 네. 이게 질문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이 연금저축펀드와 이 IRP 계좌가 있어요. 이 개인 퇴직 계좌인데 네, 네. 만약에 예전에는 퇴직금 제도가 있었잖아요. 요즘에 이 퇴직금 제도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네. 퇴직연금으로 받게 되었는데 이 퇴직연금을 IRP 계좌로 다 이전을 해줘요. 그러면 이 퇴직금도 나눠서 같이 받아야 되거든요. 네. 이런 합친 금액이 연금액으로 받을 때 1,500만 원 이하면 5.5% 연금소득세만 내고 수령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1년에 1,500만 원 맞아요. 이하면 네, 네. 5.5% 연금소득세 내고 수령 가능하지만 만약 이 1,50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 그러면 이 분리과세 16.5%나 종합소득세 6%부터 49% 구간까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1,500만 원 나누기 12 하면 한 달에 100 뭐 맞아요. 그 정도인데 월 연금 수령액이 120 뭐 그걸 넘게 되면 이렇게 크게 세금을 내게 될 수도 맞아요. 있으니 내가 맞아요. 이래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 구조를 잘 생각하시고 구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반면 비과세 연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비과세 받는 연금은 금액 전체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뭐 대상이나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세되는 것, 비과세되는 것으로 나눠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지금 말씀하신 비과세 변액 연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다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월 150만 와. 원까지. 아이고 또는- 복잡해. 네. 이런 거는 자세한 거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따져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따지는 만큼 내가 더 많은 그러니까 아깝게 나가는 세금도 없는 것 같고 맞아요.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것 같고 남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렇게 세세하게 따지는 걸 여러분도 귀찮거나 조금 부담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일단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개인의 상황에 맞게 나이에 맞게 또 미래 뭐 세금 문제까지도 또 생각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분은 일단 어머님의 뭐 간병비, 병원비에 대한 걱정으로 상담을 시작을 하셨는데 일단 어머님 병원비 간병비 문제도 잘 비상금 통장까지 만들면서 해결이 됐고 본인이 해오던 저축까지도 더 알차게 여러 가지 목적으로 나눠서 포트폴리오가 구성된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정말 한 해 동안 승모기 전문가가 돈키호테 청취자분들, 돈키 여러분들에게 아마 도움을 많이 드렸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새해 인사 한 해를 보내는 마무리 인사 하시면서 또 인사드릴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가오는 해에도 더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해 동안 또 감사했습니다. 내년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